안녕하세요, 여러분. 40대 이후 부부관계, 진짜 궁금한 평균 횟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부부는 너무 적게 하는 건가? 혹시 내가 평균보다 많이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와 건강에 대한 훨씬 더 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모든 오해와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마치 정해진 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평균 횟수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균 횟수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이 숫자에 갇혀서 서로의 관계를 오해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대한남성과학회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40대 부부의 월평균 부부관계 횟수는 약 5회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6회, 50대 이상은 4회 정도라고 하니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숫자가 우리 부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횟수 그 자체가 아니라 두 분이 느끼는 만족감과 친밀감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마치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것처럼 쉬쉬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어서도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고 결국은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평균 횟수라는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더 적은데. 문제 있는 건가? 오, 우리는 평균은 되는구나. 하고 안도하셨나요? 잠깐, 여러분은 이런 숫자적 기준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40대 이후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은 40대 이후 성적 욕구와 기능이 점차 감소할 수 있고, 여성은 폐경기에 가까워지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질 건조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사회생활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성행위의 감소 또는 중단이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사랑이 식어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솔직하고 열린 소통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잠자리에서 이건 좋고 이건 싫다.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다와 같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 친밀감의 강화입니다.
부부관계는 육체적 교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가 깊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등 일상 속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교감들이 성적인 친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잊지 마세요. 마음이 통한 관계에서 육체적 교감은 더욱 의미 깊어집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이나 성욕 저하를 겪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혹은 성의학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활발한 성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관 기능을 강화하여 성적 욕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성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새로운 시도와 변화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매너리즘은 관계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방식, 같은 장소에서만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끔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집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속옷을 입어보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보는 등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이 함께 즐거움을 찾고 서로에게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죠. 주기적인 성생활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 예방에 좋고 여성은 질 내부 조직과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르가슴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해소, 통증 완화,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부부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부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뭘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접어두세요. 4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과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불타는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40대 이후 부부관계의 평균 횟수는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숫자에 얽매여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대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질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거나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깬 정보는 무엇이었나요? 40대 이후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중요한 팁이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심층 분석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부부관계에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